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곳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왕실 사찰로 매우 유명했던 곳이고요. 태조 이성계도 이곳에서 상황으로 물러난 뒤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승려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규모가 컸지만 조선 중기 갑자기 사라져서 약간 좀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회암사지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도 있네. 회암사지로 가기 전 박물관 관람을 먼저 하러 갔습니다. 입장료가 있었는데 2,000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박물관이 크고 전시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입장료를 받는 게 훨씬 낫다고 느껴졌습니다. 회암사라는 절은 창건 시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12세기 때부터 존재했다고 했고, 절에 관련된 3명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도 출신 승려 지공이 인도의 세계유산인 나란타사를 본떠서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의 제자인 왕사 나옹이라는 승려인데, 포켓몬스터 나옹이 생각이 났습니다. 잡소리는 치우고 이 나옹이란 제자는 회암사를 대형 사찰로 중창하며 14세기 집이 무려 262칸에 3,000명의 승려가 머물면서 여말손처 최대의 사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무학대사라는 승려인데,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건국한 개국공신 중 한 명입니다. 이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왕사로 책봉되어 회암사에 머물렀고, 그러면서 왕실까지 만들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인 것처럼 승려들 사이에선 누구나 가고 싶은 절은 회암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성계가 회암사로 행차했었던 기록이 있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성계는 왕자이 난 이후 함흥에 머물다가 이방원의 간청에 못 이겨 한양으로 향하지만 이곳 회암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함흥에 있는 이성계를 한양으로 기환을 위해 차사들을 보냈지만 아들을 미워했던 이성계는 오는 차사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자성어인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뜻은 무언가를 시켜서 보냈는데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던 저의 연애고자 시절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돌아오긴 했는데 한양까진 아니고 이곳 양주 회암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청동금탁이고 건물 끝에 매달았던 작은 종 모양의 금속 장식입니다. 제작을 후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겉면에 새겼는데 이성계, 무학대사 등 인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짐승의 모습을 한 잡상도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괴물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회암사를 지켜주는 토속신 같은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암사에는 왕실도 있었다 보니 최상품 자기들도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한국하면 국뽕 K-팝, 김치가 생각나듯이 조선하면 유명한 조선백자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회암사지터를 설명해주면서 갑자기 변신을 하며 추정 복원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어릴 적 변신 로봇을 좋아하던 저에겐 매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암사지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이라고 하지만 건축물들이 남아있었다면 바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태조 이성계 치유의 궁궐. 이방원의 왕자의 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성계가 여기서 좀 치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행차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태조 이성계와 같이 행차를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급 현타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회암사지터에 도착했네. 뒤에 보시면 박물관이 있는 건물을 쭉 지나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 회암사지의 규모가 굉장히 컸었다는 소리고, 여기선 피크닉 해도 되겠네. 물론 지금 하면 더워서 타 죽습니다. 이제 찐으로 회암사지터에 도착했습니다. 사찰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앙시설, 수행시설, 생활시설, 부속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단에 올라와서 발견된 것은 단간지주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 배수 시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단간지주는 깃발을 걸어 놓는 장대라고 하고요. 확실히 깃발을 걸어 놓은 장대라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암사지 곳곳에 있는 고인돌 같은 모양의 석재인데 조선시대 석등을 대신하여 세운 정료대라고 합니다. 돌로 된 대 위에 직접 모닥불을 지피는 방식입니다. 당시 임금도 행차했었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암사의 저녁은 불금에 번화가로 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생활권역이라고 소개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단과 추춧돌만이 남아있어 일반 사람들이 형태를 알아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추춧돌을 표시한 돌들도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조사 결과 화장실 터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흙을 일부 채취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기생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똥을 발견했네요. 최대 16명까지 사용 가능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꽤 대형 화장실이었네. 기와 조각. 지나가다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득템한 기분 같았습니다. 대박. 심상치 않은 문양이었지만 훔치면 큰일 나기에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여기는 우물지라고 하는데, 돌이 뭔가 깔끔한 걸로 봐서는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원래 위치는 우물지이긴 한데 돌은 새로 복원한 듯 싶었습니다. 나무 뚜껑을 열어보려 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안 열렸습니다. 화감으로 만들었던 맷돌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맷돌이랑 좀 다르네. 여기서 이제 맷돌 손잡이가 있으면 이렇게 갈아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그 내용물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맷손이 없네요. 베테랑이란 영화에서 어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맷손이 어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이없다라는 말과 맷돌의 관계는 사실 연관성이 1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어이없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 맷돌 손잡이라 하며 유식한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암사지의 제일 위쪽은 왕의 거처였던 정청지를 중심으로 동방장지, 나한전지, 사방장지, 대장전지 등 부처님을 모시는 핵심 시설들이 있었던 곳으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유명했지만 이성계는 불교 문화 속에 성장한 고려시대 인물이라 불교를 숭상하였습니다. 그나마 회암사지에 멀쩡히 남아있는 회암사지 사리탑입니다. 회암사지 사립탑은 보물 2130호로 조선 전기 왕실에서 건립한 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6m 정도 되며 팔각의 형태로 용과 기린, 연꽃무늬, 넝쿨무늬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확실히 위에서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조 이성계가 머문 이후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중종의 왕비인 문정왕후 등 왕실 인물들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융성하였으나 조선의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한 유생들의 반발로 불교는 쇠퇴하게 되고 결국 회암사는 16세기 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회암사에서 발견된 보물 중 하나인 약사열의 삼존도가 있는데 문정왕후가 명종의 만수무강과 왕비의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 터를 좀 둘러봤고요.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찰이 왕실도 있었고, 그래도 조선 중기까지 유지된 거 보니까 굉장했던 그런 사찰이었던 것 같고요. 이 사찰이 없어진 것도 이 조선 사회에서 억불숭유의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무산 잠정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살짝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약간 휑해서 그런가? 예,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고 이 유적들이 뭔가 보기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박물관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깔끔하고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